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요, 교황의 와인 샤토네프 디파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 와인을 또 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와인에 얽혀있는 재밌는 얘기가 또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야기꾼 와인 여신 느낌으로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주실 거죠? 일단 중세시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세계사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도 14세기 초에 아비뇽 뉴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세시대에는 왕과 교황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존재했죠. 그런데 무려 200년에 걸친 길고 지난했던 십자군 전쟁은 냉정하게 교황에게는 실패한 전쟁이었고 그로 인해 교황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군주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죠. 특히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의 힘이 막강했는데요. 그는 전쟁 준비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 길고 길었던 전쟁 때문에 영주나 백성으로부터는 더 나올 돈이 없었지만 교회는 현금이 쌓여 있는데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필리프 4세가 교회에 과세를 시도하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경로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필리프 4세를 파문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교황과 황제가 이러한 다툼이 있었던 적에 황제를 파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필리프 4세는 오히려 선수를 쳐서 교황을 납치 감금했죠. 이 과정에서 교황이 뺨을 맞았다는 이런 얘기도 남아있고 이 나이가 많았던 노쇠한 교황은 그 충격으로 얼마 못 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추대하면서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 거죠. 이것이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아비뇽 유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7명의 프랑스 교황이 있었는데요. 그중 요한 22세는 포도 재배까지 관여할 정도로 와인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에 있었을 때는 미서주로 늘 최고급 와인을 썼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비뇽에 있는 이 론 지역의 와인 품질이 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22세는 아비뇽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던 그 작은 마을에 여름에 사용할 궁전 별장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바로 샤토네프 디파프, 불어로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샤토네프 디파프가 포도를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었던 이유는 일단 땅이 돌투성이 자갈밭이에요. 흙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 작은 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빙하기 때 알프스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이 돌들이 실려왔대요. 이런 땅에서 곡물은 생산하기가 힘들겠지만 돌은 포도 재배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한낮의 태양열을 이 돌들이 머금었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온기를 내뿜어서 포도의 완숙을 돕는 거죠. 샤토네프 디파프에는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해요. 사흘에 한 번꼴로 미스트랄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평균 시속 100km에 이르는 강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습기를 이렇게 말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곰팡이성 질병에 대한 걱정이 적어서 포도를 기르는데 이 역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샤토네프 디파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그르나슈입니다. 제가 매우 애정하는 품종이죠. 그르나슈는 향이 풍부하고 질감이 부드러운 멜로한 레드와인을 생산하지만 익는데 많은 열기가 필요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강렬하고 돌이 많은 샤토네프 디파프는 그르나슈를 기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의 그르나슈는 고목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고목은 나무당 포도 생산량은 좀 극히 적어지지만 향미 응축도나 복합미는 또 높아지잖아요. 이 역시도 CDP의 매력을 올려주게 되는 요소죠. 샤토네프 디파프가 너무 기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CDP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르나슈에 대해서는 제가 품종편으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이 그르나슈도 설명할 게 좀 많은 품종이라서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CDP로 돌아와서요. CDP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섞어서 만들지만 일반적으로는 GSM이라고 하는 제가 레드와인 품종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르나슈, 시라, 무드베드르의 조합을 기본으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러운 그르나슈에 묵직한 시라로 구조감을 채워주고 무드베르드로 타닌과 색을 보충해주는 거죠.
이 외에도 원래는 레드만 무려 13종을 허용했는데 2009년 바뀌면서 레드 9종, 화이트 9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다. 이 얘기를 하니까 AOC라는 게 처음 생긴 것도 CDP인 거 아세요? 원래 CDP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됐었는데 이게 교통이 발달하면서 19세기 후반 CDP 와인들이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명성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와인을 섞어 파는 가짜 와인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해요. 우리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키안티 클라시코가 생각나는데 샤토네프 디파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겠죠. 샤토네프 디파프의 와인 생산자였던 피에르 르루아 드 부아조밀의 남작은 포도 재배자 조합을 만들고 어떤 와인에 샤토네프 디파프란 이름을 쓸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1933년 와인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에 적합한 포도 품종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등을 정하는데 이것을 와인 원산지 명칭 통제, 즉 AOC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샤토네프 디파프란 이름으로 와인을 팔기 위해서는 샤토네프 디파프 지역에서 재배된 그르나슈 등 특정, 앞서 말씀드린 포도 품종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샴페인, 보르도, 부르고뉴 등 주요 생산지들이 AOC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CDP 와인을 좀 추천해 볼게요. 사실 도멘디 페고의 다카프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얘는 제가 신의 물방울에서 소개를 할 거고 자나스 XXL도 제가 쇼핑리스트 편에서 간단하게지만 소개를 했고요. 근데 그 와인들은 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CDP를 접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적당한 가격대로 추천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이 와인인데요. 뾰루생장의 샤토네프 디파프입니다. 사실 이 와인은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결혼식 피로연 와인으로 좀 유명해졌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무래도 CDP가 조화, 화합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이나 만찬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뾰루생장은 1910년에 설립된 와이너리인데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3년 정도부터고 로버트 파커 점수를 아주 높게 자주 받는 와이너리로도 유명하죠. 작년 와인 스펙테이터도 제가 10위까지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클로생장 CDP 20빈이 12위를 했더라고요. 그르나슈의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영빈도 드시기 조금 덜 불편할 것 같고 물론 묵혀도 맛있겠죠. 이 클로생장에서는 엔트리급인 샤토네프 디파프, 지금 소개해드린 예, 그리고 샤토네프 디파프 VV가 나오고 여기서 상위급으로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라콤프 데프,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리고 플래그십인 쌍티스 쌍프롬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라콤프 데프 11 빈티지를 시음을 해보려고 해요. 와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와인은 그르나슈가 60%, 시라가 20%, 생수와 바카레즈가 10%씩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그르나슈 60%까지는 똑같고 나머지 40%를 무드베드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콤프 데프는 바보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 와이너리의 설립자가 처음에 자갈밭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가 자갈밭을 일궈서 포도나무를 심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대요. 근데 그때 그 설립자가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식재한 나무에서 나온 그르나슈로 이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와인에 그 별명을 인용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DP 와인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맛이 너무 강하다, 강렬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컬러만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컬러는 사실 그렇게 진하진 않거든요. 이 와인은 2011 빈티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잘 숙성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아마 시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시려면 지금 이 샤토네프 디파프가 1급인이 지금 매장에 있으니까 아마 이것보다는 많이 뒤쪽 빈티지를 만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그르나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CDP이기 때문에 그루나시의 특징적인 노즈들을 되게 잘 가지고 있는 와인이고, 레드 과실의 향이 충분히 올라오면서 이제 숙성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샤토네프 디파프를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실의 향이 되게 도드라지는 그런 와인들을 위주로 드셔 오셨다면 이 향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흔히 오리엔탈 스파이스라고 말을 하는 그 한약재 같은 향들이 조금 나는 와인이고, 그래서 처음에 드시면 내가 지금까지 마셔왔던 와인이랑 느낌이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와인의 다양성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와인에서 주는 또 복합적인 만족감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보고 맛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CDP를 싫어하는 축에 속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나스 같은 것도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이 CDP가 사람들이 약간 빡세게 느끼는 포인트는 맛이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꽉꽉꽉꽉꽉 차 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드는, 모든 종류의 맛들이 가득 차 있는 느낌. 그래서 영빈을 드시면 약간 뻑뻑하다. 제가 이 와인 되게 최근 빈티지 블로그 리뷰하신 걸, 저도 아시는 분이 리뷰하신 걸 봤는데, 그분이 되게 땡감 같다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얘는 빈티지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마시기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잘 풀려 있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조화도 잘 잡혀 있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시다면 CDP를 초반에 접하실 때 조금 숙성이 되어 있는 와인을 구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약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CDP를 교황의 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약간 와인이 뭔가 좀 중후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 세련된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요. 어찌 보면 약간 조금 투박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그게 또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혹시 이 끌로생장 같은 경우는 그루나시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CDP에 속하고, 제가 3, 4도에서 소개해드릴 다카포도 그루나시 비중이 높은 CDP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라 비중이 조금 높은 CDP와 비교해서 테이스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다양한 CDP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CD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와인이 궁금하다, 아니면 특정 지역의 와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